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삼성이 $10,000,00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윤장현 광주시장이 밝혔습니다. 대회 개최 준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은 전국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택배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와 택배사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환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투자회사 대표가 잠적해 피해자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국비 지원으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여전히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수영대회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10,000,00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윤장현 광주시장이 밝혔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심사 마지막 날 내년 정부 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되면서 대회 개최에 숨통이 튼 2019 국제수영대회. 최대 1,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회 경비는 광주시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 MBC 시사 프로그램 토론인 광주에 출연해 국제수영대회에 삼성 측이 $10,000,00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이 지난 3월 피나 즉 국제수영연맹의 오피셜 파트너로 참여해 $20,000,000의 대회 개최권료 가운데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삼성 측을 제가 설득을 해서 함께 했었고 그때 사실은 수영대회를 할 때 1,000,000 불을 스폰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적도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7월 끝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후원사로 참여해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전자제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영대회 개최에 발목을 잡았던 정부의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이 사실상 풀렸고 삼성의 공식 후원 방침으로 다른 스폰서 기업 뉴스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윤 시장은 또 지난 7월 성공적으로 끝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처럼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피나 세계 수영연맹의 한없는 그런 바람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고 시 재정이 결코 1,000억 원 넘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지원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은 광주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20억 원대의 금융 사기를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까지 합하면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투자회사 대표 A씨가 청중을 대상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인합니다. 이런 수수료들이 상당히 안정성을 이런 것들로 이런 선수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광주 동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자를 대거 모집했습니다. 환율 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외환 거래를 통해 투자금의 10%를 수수료 수익 명목으로 3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한동안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됐고 인센티브도 제공되면서 투자자들은 A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3번 이상 받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인들한테 이제 소개를 했는데 또 소개를 하면 또 소개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A씨가 한 달 전쯤부터 잠적하면서 연락이 두절되자 투자자 30명은 금융 사기를 당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투자자들은 자신들은 총 23억 원의 피해를 봤지만 투자자가 모두 300명이 넘는다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 약 인원으로는 350명 이상이고요. 피해 금액은 약 260억 이상 됩니다. 한편 투자사 대표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해당 전화는 통화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A씨의 행방 역시 묘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택배를 둘러싼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연말연시, 소비자와 택배사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영업소에 들어온 한 남성이 사무실 집기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곧바로 책상에 앉아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뺨을 연이어 때립니다. 다른 직원이 남성을 말려보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고객에게 보낸 물건이 예정보다 늦게 배송된 것을 두고 벌인 승강이가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당일 배송은 안 됐지만 여건상에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송을 못 해주겠다. 네, 저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악성 고객이 와가지고 막 뭐 짜증난다는 그런 식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분쟁 상담 건수는 매년 만여 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여건상의 인도일은 물건을 맡긴 날부터 2일 이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연말에는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배송 예정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꼼꼼히 기재하는 것도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특산물 택배라든지 김장 택배, 귀중품 택배 등과 같이 서비스가 다양하니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점에 직접 항의하는 것보다는 고객센터나 소비자 관련 단체에 민원을 접수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5대 법안 중에는 기간제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인데요. 지금도 하소연이 쏟아지는데 혹시나 서름을 연장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국내 통신회사에서 5년째 인터넷 설치와 AS 업무를 맡고 있는 41살 김호 씨. 점심 더 걸러가며 일하기 일쑤고 실수라도 하게 되면 월급이 깎이는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더니 회사의 횡포는 더 은밀해졌습니다. 해고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일감을 줍니다. 그래서 부당노동이라는 것도 피할 수 있고 또 조합원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선생님으로 일하는 김모 선생님은 학교 측으로부터 무보수로 일해달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들쭉날쭉한 월급도 괴롭지만 연말만 되면 재계약 문제로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현실이 가장 힘듭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고용 승계 있잖아요. 그것이 불안해요. 작년에도 엄청 불안해서 저희들이 실명자들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자꾸 재계약 들어가는데 저희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려요. 올 들어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75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임금체불 등 임금과 관련된 상담이었고 산업재해, 징계해고 등의 순으로 상담이 많았습니다. 비정규직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권리 찾기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모두 25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지리한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은 비정규직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만큼 소득 격차도 큰데 이런 현실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평균 근속기간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 2015년 8월 현재 광주 전남 지역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7.4%입니다. 전국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부산 경남과 비교해서 8%포인트가 전국 평균보다도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지역 내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남쪽의 진위계수는 0.464로 인천, 경기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위계수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냅니다. 근데 저희는 다 계약직이니까 다 옮겨 다니고 결국은 다 광주 떠나시더라고요, 선배님들도. 전문가들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지역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계소득이 낮게 되면 이런 선순환이 오히려 악순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역 경기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광주 전남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소득층의 금융부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경찰이 금지했던 제2차 민중 총궐기 집회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허용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2천여 명이 상경할 예정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민주노총 전남본부에 따르면 오늘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전남 지역 농민과 노조원 등 2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4일 1차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보성 지역 농민 백남기 씨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 현장 안팎에서 교사는 있지만 스승은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시대입니다. 교육자들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경쟁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교사에게 장학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교직 생활 14년째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백강수 씨는 올해 장학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에 미달됐던 농촌 학생들을 쫓아다니며 끝내 성적을 끌어올린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학생들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더 좀 크게 들었고요. 배 씨에게 장학금을 준 곳은 무안군 승달장학회.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의 지도교사나 학생 지도에 귀감이 되는 교사를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1,700여 명에게 장학금 12억 6천여만 원이 전달됐는데 지난 2006년부터 71명의 교사도 포함됐습니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북돋아서 선생님들의 열정을 한데 모아서 무한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 이자가 줄어들면서 장학기금 사업은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 무안군은 교사들의 사기 진작이 우수 학생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어렵더라도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김양식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유기산 등을 쓰는데요. 이런 산을 전혀 쓰지 않은 장흥 무산김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갓 채취한 물김을 세척하고 김을 건조해 자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 들어 첫 선을 보인 산을 쓰지 않은 친환경 무산김입니다. 장흥군이 지난 2008년 무산김 양식을 선포한 지 7년 만에 전국에서 으뜸김으로 성장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생산량은 줄지만 산을 쓰지 않기 위해 자연 친화적 예전 양식을 도입했고 이젠 모든 어가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3시간에서 6시간 또 3일 간격 정도로 햇빛에 노출시켜가지고 잡태를 제거하고 갯병을 제거해서 친환경 김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흥 무산김은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기 인증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급 김이란 이미지를 확산시켜 백화점과 유명 프랜차이즈에까지 납품되고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건강 쪽에 신경이 좀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특히 중국 쪽에서 지금 콜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 쪽으로도 지금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산김을 사용한 조미 소스와 스낵 등 고부가 가치 신제품들도 잇따라 개발돼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식당에 돌진한 혐의로 5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1시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식당에 돌진시켜 식당 유리창 등을 부서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 영업이 끝난 시각이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범 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특별 치안 확보에 나섭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주택가와 편의점, 금은방 등 범죄 다발 우려 지역이나 현금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주민 접촉형 경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원외전당인 민주당이 오늘 광주에서 야권 통합 의지를 다집니다. 민주당 새로운 시작위원회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야권 재창조와 총선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의장을 비롯해 정균환 전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오늘 15일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대한 야당 창출을 위한 통합 추진과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덧붙였습니다.